아파트는 주민회가! 아파트는 주민회가! 아파트는 주민회가! 아파트는 주민회가! 아파트는 주민회가! 아파트는 주민회가!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은 올해 8월에 개봉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400만 명이 채 안 들어 대박을 쳤다고 말하기 힘든 영화지만 가히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잘 만든 영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본 영상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높게 꼽는 지점은 바로 현실성인데요. 전대미문의 재난이 일어나고 유일하게 멀쩡히 서 있는 황궁 아파트 속의 인간군상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소름 끼치게 사실적입니다. 물론 영화의 변곡점이 되는 외부인을 몰아내는 지점 이후부터는 전형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장르 공식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극초반의 사실적인 설정들이 영화의 몰입을 끝까지 유지하게 합니다. 재워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가만 보면 완전 자기네 집이야 아주. 황궁 아파트 주변에 갈 곳 없는 외부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고 외부인에 의해 입주민이 사고를 당하면서 외부인 거취에 대한 입주민 회의를 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은 우리 사회 어디나 있는 인간군상을 보여줍니다. 그중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만 하는 남진복 배우가 연기한 한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딴지겁니다. 근데 말이 내보낸다는 거지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날씨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놔둬야겠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서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죠.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곳에서건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라면 저런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는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주변의 배경 정도로만 나오지만 그런 점들 자체도 굉장히 현실의 그런 사람들을 닮아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성의 최고는 단연 주인공들의 연기입니다. 그중 이병헌의 연기는 소름 끼치게 사실적인데요. 그는 실제 입주민은 아니지만 입주민 행세를 하며 대표가 된 인물로 과거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가정에서도 외면받는 불쌍한 인물이지만 대표라는 감투를 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인한 독재자로 서서히 변모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그가 입주민 대표가 되었을 때는 쭈뼛쭈뼛한 모습을 보인 반면 끝까지 다들 모두가 잘 살아남아서 뒤로 갈수록 독재자스러운 제스처와 스피치를 하죠. 아파트란 이름 아래 우리가 똘똘 뭉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서히 변하는 영탁을 내밀하게 표현한 이병헌의 연기는 특히 극중반부 도균의 집에서 외부인을 찾는 장면이 가장 압도적인데요. 영탁은 의도를 밝히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번데기네? 아 이거 고춧가루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관객도 도균도 그가 외부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의 공기는 무겁고 싸늘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부터 싹 치워야지.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를 그들만의 유토피아로 건설하기 위해 벽을 치고 입주민들만의 강제적인 룰을 만듭니다. 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오직 주민뿐이에요. 감독은 마치 이 장면을 좋게 보면 아파트 광고를, 나쁘게 보면 구시대 프로파간다 영상처럼 보이도록 그려내고 있죠. 점점 이 유토피아는 남들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황궁 아파트는 입주민이 잘 사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만 잘 살려고 파렴치한 짓을 하는 집단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바퀴벌레라 부르는 외부인들의 눈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로까지 비춰집니다. 사람 잡아먹는 데라고 했어.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모른 채 바뀌어가는 본작의 인간군상들은 밀도 있는 연출력이 없다면 자칫 오버스럽거나 전형적으로 그려내기 십상이죠. 이런 밀도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박찬욱 감독의 조연출을 거쳐 감독이 된 엄태화 감독 때문이라 생각되는데요. 결국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해주죠.
또한 시나리오는 선형적 구조를 띠고 있어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플래시백이 유리하게 삽입되어 있어 이야기의 호흡을 깨트리지 않고 관객들의 감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쓰여 있습니다. 중간중간 영탁과 민성의 플래시백은 그들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단순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흐름의 중요한 디테일까지 설명하도록 기능해 훨씬 이야기가 풍부해 보이죠. 결국 시나리오와 연출력 이 두 가지가 유기체처럼 완벽한 앙상블을 이뤄 영화를 보는 내내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내가 여기 목숨을 바쳤어. 이 아파트에. 이 영화의 단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재난이 일어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모든 건물이 무너진 대재앙에서도 왜 유독 항공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재난 안에서 일어나는 스펙터클이나 볼거리가 중요했다면 재난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포커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난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군중 심리와 행동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재앙에서 살아남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과 택배기사에게 행해지는 갑질과 다른 아파트 주민들을 못 들어오도록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전해지죠. 영화에서도 입주민이 아니라고 몇십 년을 일한 경비원을 쫓아내고 옆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인 피난민들을 쫓아내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만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 다 지는 거야. 너무나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영화 속의 입주민들은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성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만연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땅 투기를 하는 LH 직원이나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기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인들, 그들 모두 비정상의 정상화인 대한민국 사회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결국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황궁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입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보영의 마지막 대사는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죠. 소문이 그 사람 막 잡아먹고 그런다 그러던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